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82세 심장내과 전문의 한영수입니다. 방금 전 제가 받은 한 통의 급한 전화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지금 가슴 안에서 뭔가 꽉 조이면서 문이 쾅 닫히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해야 해요? 56세 이선희 씨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퇴근 후 가게 정리를 하시던 중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이선희 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멈추고 제가 말하는 대로만 하세요. 그리고 전화로 단계별 지침을 알려드렸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30분 후 병원에 도착하신 이선희 씨는 완전히 회복하셨고 지금도 건강하게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혼자 집에 계신데 갑자기 가슴 안에서 뭔가 조용히 부풀어 오르다가 툭 하고 꺼지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급실에 전화만 하고 끝일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지난 50년간 응급실에서 심장 환자들을 돌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있었어요. 혼자 계시다가 올바른 자구책을 몰라서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신 분들을 볼 때였습니다. 분명히 스스로를 구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심장은 우리 몸의 교향곡 지휘자와 같아요. 평소에는 완벽한 리듬으로 생명의 음악을 연주하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혼란 속에서 연주가 멈춰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문제는 드라마처럼 갑자기 쿵 하고 쓰러져서 그대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심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나서도 대부분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소중한 골든타임이 있어요. 문제는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요? 바로 어제 저희 병원에 실려오신 환자분 때문입니다. 74살 되신 정문수 할아버지였는데 논산에서 혼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에요. 새벽에 밭일을 하시던 중 명치 위쪽에 뭔가 무거운 베개를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셨어요. 하지만 정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며칠 전에 아들이 만들어준 응급상황 대응 카드를 호주머니에서 꺼내셨거든요. 그리고 그 카드에 적힌 대로 차근차근 실행하셨어요. 즉시 괭이를 내려놓고 평소 드시던 혈압약을 복용하시고 바로 응급실에 전화하셨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받으신 후 현재는 아무 문제 없이 다시 농사일을 하고 계세요. 만약 정할아버지가 그냥 참고 일을 계속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혹시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심장 문제는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최근에는 20대, 30대도 충분히 위험해졌거든요. 특히 장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는 29살 김도윤 씨도 계세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개발자였는데 어느 주말에 집에서 밤새 코딩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에 누군가 조용히 손을 올려놓은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셨어요.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지만 다행히 회사 건강교육에서 들은 내용이 생각나서 바로 병원에 오셨거든요. 검사 결과 정말로 심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젊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젊을수록 증상을 무시하기 쉬워서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심장 문제라고 하면 극심한 가슴 통증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다양하고 미묘한 신호들을 보내거든요.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정중앙 부분에 마치 누군가 조용히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이에요. 어떤 분들은 가슴 안에서 뭔가 천천히 조여오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죠. 이런 느낌이 10분 이상 지속되면서 왼쪽 팔이나 목, 턱까지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모든 심장 문제가 전형적인 가슴 통증으로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세요.
갑자기 등에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 같은 식은 땀이 나거나 속이 뒤틀리며 메스꺼워지거나 마치 독감에 걸린 것처럼 극도로 피곤해지거나 숨을 깊이 들이마실 수 없는 답답함이 올 수 있어요. 지난 겨울에 제가 진료한 63세 박은정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일요일 오후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시던 중 갑자기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으면서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다고 하세요. 처음엔 뭔가 상한 음식을 드신 줄 알고 화장실에 가려고 하셨는데 다행히 며칠 전 딸에게서 들은 건강 정보가 머릿속에 떠오르셔서 바로 응급실로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정말로 심장 혈관이 막히고 있었거든요. 만약 박 할머니께서 그냥 소화불량이라고만 생각하고 집에서 참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죠. 자, 그럼 이제 정말로 중요한 혼자 있을 때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가 와도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전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50년간의 현장 경험과 최신 응급의학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몸의 브레이크부터 생명의 리듬까지 7가지 생존 비법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그 어떤 보험보다도 소중한 자구 능력을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응급 상황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놀라운 생명보호막 만들기 비법도 공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혹시 이런 정보가 꼭 필요하실 것 같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귀중한 생존 정보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하는 이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심장이 위험 신호를 보낼 때 생명을 구하는 7가지 생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최대 효과를 발휘해요. 중간에 하나라도 건너뛰면 위험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비법, 심장이 멈추기 전 몸에 브레이크를 밟아라. 이상한 느낌이 드는 순간 지금 하던 모든 활동을 완전히 정지하세요. 요리를 하고 계셨다면 불을 끄고, 정원 가꾸기를 하고 계셨다면 도구를 내려놓고, 계단을 오르고 계셨다면 즉시 멈춰 서세요. 왜 그래야 할까요? 심장은 우리 몸의 교향악단 지휘자예요. 이미 지휘봉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복잡한 연주를 요구하면 완전히 연주가 멈춰버릴 수 있거든요. 지난 봄에 제가 만난 58세 강민석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회사 야근을 마치고 집에서 운동을 하시던 중 갑자기 가슴에 누군가 무거운 책을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셨어요. 하지만 운동 효과를 놓치기 싫어서 조금만 더 하자 하며 계속 하셨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거든요. 다행히 가족이 발견해서 병원에 갈 수 있었지만 만약 즉시 멈추셨다면 훨씬 가벼운 상황으로 끝났을 거예요. 두 번째 비법, 내 몸의 비상 스위치를 먼저 눌러라. 평소 복용하던 심장 관련 약물이 있다면 바로 드세요. 혈압약, 혈관 확장제, 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평소에 드시는 분들은 즉시 복용하세요. 특히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응급약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이 약을 혀 밑에 넣고 조용히 녹여 드세요. 40초에서 1분 정도면 효과가 나타나면서 조여진 혈관의 문을 다시 열어주거든요. 하지만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평소에 안 드시던 약은 절대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웃에서 얻은 약이나 인터넷에서 본 정보로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비법, 119가 아닌 당신이 첫 구급대원이다.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세요. 조금 더 견뎌보다가 정말 심해지면 전화해야지 하고 미루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119에 전화할 때는 핵심만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혼자 있는데 심장에 응급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가슴이 조이고 숨이 막혀요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61세 사업가 최영수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주말에 집에서 서류 정리를 하시던 중 갑자기 가슴 안에서 뭔가 천천히 조여오는 느낌이 드셨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고 1시간 반을 그냥 참으셨다가 결국 견디다 못해 전화하셨거든요. 물론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만약 더 빨리 신고하셨다면 심장 손상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심장 응급 상황은 시간과의 전쟁이에요. 혈관이 막힌 후 120분 안에 뚫어야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막을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비법, 열린 문이 생명을 연다. 현관 입구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예요. 심장 응급 상황에서는 갑자기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이 잠겨 있으면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는데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거나 최악의 경우 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할 수도 있어요. 70세 전직 간호사 김순애 할머니는 이 준비 덕분에 목숨을 구하신 분이에요. 혼자 계시던 중 심장에 이상이 와서 119에 신고하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셨는데 신고 후 8분 만에 정신을 잃으셨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어서 바로 들어가서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문이 잠겨 있었다면 최소 15분은 더 늦어졌을 거고 그 15분이 생사의 갈림길이 됐을 거예요. 다섯 번째 비법, 내 몸을 고요하게 만드는 자세를 취하라. 안전하고 편안한 자세로 몸을 완전히 안정시키세요. 가장 좋은 자세는 푹신한 소파나 침대에 몸을 맡기고 반쯤 기대어 눕는 거예요. 다리는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쿠션이나 베개를 다리 아래 받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흐름이 부드러워져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숨쉬기가 너무 힘드시다면 등받이에 기대어 몸을 50도 정도 세워서 반쯤 앉은 자세를 만드세요. 안락의자나 소파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완전히 누워 있으면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절대 피해야 할 자세들도 있어요. 딱딱한 바닥에 엎드리면 안 되고 높은 의자나 계단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쓰러지면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거든요. 몸에 조이는 옷이나 액세서리들도 즉시 풀어주세요. 목걸이, 손목시계, 허리벨트 같은 것들을 느슨하게 해서 혈액이 자유롭게 돌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여섯 번째 비법,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내라. 가족이나 믿을 만한 이웃에게 상황을 즉시 알리세요. 119에 신고를 했더라도 가까운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요. 가족에게 연락할 때는 지금 심장에 응급 상황이 생겨서 119에 신고했어요. 가능한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만약 가족이 너무 멀리 있다면 가까운 이웃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세요. 혼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옆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놀랍도록 안정되거든요. 54세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미경 씨는 2단계 덕분에 큰 도움을 받으셨어요. 남편이 출장 중이어서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래층 이웃에게 연락하셨거든요. 이웃분이 즉시 올라와서 응급차가 올 때까지 함께 있어 주셨고 병원에서도 가족이 올 때까지 계속 돌봐주셨어요. 마지막 7번째 비법, 심장을 살리는 숨, 생명의 리듬을 만들어라. 올바른 호흡법으로 끝까지 견뎌내세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이때 제대로 된 호흡법으로 최대한 많은 산소를 몸에 보내는 게 생존을 결정해요. 호흡법은 이렇습니다. 코로 천천히 6박자에 맞춰 들이마시고 입으로 8박자에 맞춰 조용히 내쉬세요. 이걸 6대8 생명 호흡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심장에 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복부 호흡을 하세요. 한 손을 배 위에 살짝 올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손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오도록 하면 더 많은 산소를 폐 깊숙이 보낼 수 있어요. 이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불안해서 돌아다니거나 물을 마시면 안 되고 억지로 세게 기침하는 것도 위험해요. 오직 자연스러운 호흡에만 온 마음을 집중하세요.
응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시고 자신의 몸 상태를 꾸준히 관찰해 보세요. 지금 답답한 정도는 어떤지, 숨쉬기는 조금 나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 7가지 생존 비법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생생한 실제 이야기들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올해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67세 되신 조연수 할아버지께서 밤 9시경 혼자 집에서 독서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 안에서 뭔가 천천히 조여오면서 마치 누군가 조용히 문을 닫아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시에 왼쪽 팔에 묵직한 돌덩이가 매달린 것 같은 느낌까지 왔어요. 평소 같았다면 책을 너무 오래 봐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조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2주일 전에 동네 보건소에서 들은 건강 강의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르셨거든요. 즉시 책을 덮고 안락 의자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첫 번째, 몸에 브레이크 밟기 완료. 두 번째, 내 몸의 비상 스위치 누르기. 조할아버지는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셨는데 침실에서 약을 가져와 혀 밑에 넣고 조용히 녹이셨어요. 세 번째, 나 자신이 첫 구급대원 되기. 손이 살짝 떨렸지만 침착하게 119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혼자 있는데 심장에 응급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가슴이 조이고 왼팔이 무거워요. 이렇게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하셨어요. 그 다음이 네 번째, 열린 문이 생명을 연다. 조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면서도 현관까지 가서 대문을 활짝 열어두셨어요. 다섯 번째, 고요한 자세 만들기. 다시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반쯤 기대어 누우시고 쿠션을 다리 밑에 받치셨어요. 여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호 보내기.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실려간다고 간단히 말씀하셨죠. 마지막 일곱 번째, 생명의 리듬 만들기. 코로 6박자에 맞춰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8박자에 맞춰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셨어요. 그렇게 약 16분을 견뎌내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조할아버지는 의식이 또렷하셨고 생체 신호도 안정되어 있었어요. 응급실 의사도 초기 대응을 정말 완벽하게 하셨다고 놀라워하셨거든요. 막힌 혈관을 뚫는 풍선 확장술을 받으신 후 현재는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조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깊이 남아 있어요. 선생님, 그 순간에는 공포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가자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거든요. 반대로 잘못 대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53세 되신 김대호 씨가 혼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에 무거운 철판이 올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드셨어요. 하지만 김 씨는 마감이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 쉬자 하면서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점점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났지만 아마 야근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하고 참으셨죠. 30분을 그렇게 버티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119에 전화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으셨지만 심장 근육 손상이 심해서 지금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계세요. 만약 김 씨가 증상을 느끼자마자 모든 일을 멈추고 즉시 생존 비법을 실행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골든타임 활용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는 이런 지식이 그 어떤 보험보다도 소중해요. 가족이 함께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계실 때는 오직 본인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바로 예방의 놀라운 힘입니다. 아무리 응급처치를 완벽하게 안다고 해도 애초에 심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최고잖아요.
68세 되신 안성자 할머니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20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는데 약 복용도 불규칙하고 운동도 전혀 안 하셨어요. 몸이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왜 굳이 번거롭게 관리해야 하냐는 생각이셨거든요. 그러다가 3년 전에 심장에 큰 경고를 받으신 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매일 오전 40분씩 동네 뒷산 둘레길을 걸으시고 처방받은 약도 알람을 맞춰서 정확히 드세요. 소금 섭취도 크게 줄이시고 금연도 하셨죠.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요가와 명상도 시작하셨어요. 놀라운 건 지금 할머니의 건강 상태예요. 20년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거든요. 혈압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당뇨 수치도 크게 개선됐어요. 무엇보다 활력이 넘치시고 매사에 긍정적이 되셨어요. 이렇게 기저질환을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이 심장 문제 예방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병들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침묵의 파괴자라고 불려요. 별다른 불편함이 없어서 무시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정기검진의 힘이에요. 40대부터는 2년에 한 번씩 가족 중에 심장병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30대부터라도 심장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관 조영술 같은 검사들로 미리 위험 신호를 포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건강검진에서 혈관이 거의 막히기 직전인 걸 발견한 분들이 많아요. 미리 발견해서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거나 약물 치료를 하시면 심장마비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예방을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게 심장 응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생존 비법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비밀이 남았어요. 바로 응급 상황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특별한 사전, 준비법과 이 모든 지식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하실지에 대한 소중한 조언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가 와도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7가지 비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생명보호막을 공개해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평소에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 나를 지키는 무형의 안전망 만들기예요. 첫 번째로 스마트폰의 생명정보 창고를 반드시 설정해 두세요. 아이폰 사용자는 건강 앱에서 의료 정보를 입력하시고 안드로이드 폰은 응급정보 메뉴를 찾아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혈액형, 알레르기 반응, 복용 중인 약물 목록, 기존 질병, 응급연락처 등을 상세히 적어두세요. 이 정보는 폰이 잠금 상태여도 응급 상황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어요. 실제로 59세 되신 박선영 씨는 이 설정 덕분에 생명을 구하셨어요. 직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는데 동료가 휴대폰의 응급 정보를 확인해 보니 심장약을 복용 중이고 특정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덕분에 병원에서 적절한 응급처치 방향을 즉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냉장고 문이나 현관 안쪽에 생명정보 카드를 붙여두세요.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자녀분들 연락처와 주치의 연락처, 복용 중인 약물 목록, 주요 질병 내용을 선명한 글씨로 간단히 적어두시면 됩니다. 특히 밤에도 잘 보이도록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세 번째로 혼자 사시는 분들께는 스마트 출입 시스템 설치를 강력히 권해드려요.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열 수 있어서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나 구급대원들에게 출입 방법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번호는 가족들과 미리 공유해 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번째로 이웃과의 따뜻한 생명의 끈을 만들어 두세요. 특히 바로 옆집이나 같은 층과는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평소보다 집에서 생활 소리가 안 나면 서로 확인해주는 그런 마음의 연결고리 말이에요. 79세 되신 이춘자 할머니는 이웃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위기를 넘기셨어요. 매일 저녁 7시에 뉴스를 크게 틀어놓고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소리가 전혀 안 나자 위층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여기고 확인해 보셨거든요. 심장 문제로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셨어요. 다섯 번째로 정기적인 생존 확인 시스템을 만들어 두세요. 자녀분들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안부 메시지나 전화를 주고받는 소중한 습관을 만들어 두시면 만약 연락이 안 될 때 빠르게 이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간단한 문자 하나라도 생명을 구하는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심장이 위험 신호를 보내면 즉시 몸에 브레이크를 밟고 내 몸의 비상 스위치를 누르세요. 나 자신이 첫 구급대원이 되어 119에 신고하고 열린 문으로 생명의 길을 만드세요. 고요한 자세로 몸을 안정시킨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내세요. 그리고 생명의 리듬으로 응급차가 올 때까지 견뎌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82년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준비된 마음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위기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셨어요.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건 이런 상황이 애초에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평소에 꾸준한 움직임을 생활화하시고 금연의 선택을 하시고 음식도 자연스럽게 드시고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다스리세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꼭 성실하게 관리하시고 정기검진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다면 가족이나 이웃과의 마음의 연결을 더욱 소중히 하세요. 외로움이나 우울한 마음도 심장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새로운 취미나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것도 훌륭한 치유의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배운 소중한 생명의 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심장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말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치료하는 환자분 중에는 이런 지혜를 나눠서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이 계세요. 63세 조미숙 할머니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오늘과 같은 내용을 나누셨는데 며칠 후에 함께 수영을 배우시던 분이 심장 응급 상황을 겪었을 때 즉시 대처해서 생명을 구하셨거든요. 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빛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도 나눠주시면 저도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내서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심장 응급 상황이라는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셨거든요. 제가 지난 5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바로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건강한 선택들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되거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7가지 생존 비법을 차근차근 실행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 생명의 지혜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